오랜 세월 동안 저는 인간의 운명이 과연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 깊은 흥미를 가지고 지켜봐 왔습니다. 제 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보였습니다. 한쪽은 스스로를 갈고 닦아 큰 인물로 성장하거나 주변의 신망을 얻어 거대한 성공을 일궈내는 이들이었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그 누구보다 땀 흘려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늘 굳은 일만 도맡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품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흘러가는 모습을 오랫동안 관찰한 끝에 저는 마침내 한 가지 핵심적인 심리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능의 유무나 노력의 충량에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타고난 배경이나 환경 탓도 아니었죠. 수많은 이들이 성공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훨씬 더 내밀하고 조용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로 사양이라 부릅니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사양이란 겸손이나 예의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미움받을까 두려워 혹은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자기 속마음을 꾹꾹 눌러 담고 내야 할 목소리를 삼키며 간절한 수마마저 뒤로 밀어버리는 행위입니다. 바로 소리 없는 자기 부정인 셈이죠. 나 하나만 조용히 넘어가면 모든 게 순조로울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지금껏 얼마나 많은 부당함과 싫은 소리를 속으로 사겨 오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도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 한마디를 듣기 위해 자신의 진심을 얼마나 많이 외면해 왔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 공감되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자기의 희생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숭고하고 아름다운 가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헌신이 정당한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상처와 허탈함으로 기결된다면 이제는 그 친절의 방향이 올바른지 진지하게 성찰해봐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양이란 당신에게 찾아올 좋은 운명의 문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손으로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저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부딪히고 더 큰 목소리를 내면 길이 열릴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었죠. 그러나 현실의 벽은 냉혹했습니다. 발버둥 칠수록 제 마음은 타들어가고 메말라갔지만 제 앞의 풍경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한 발짝 물러서서 주변 사람들을 깊이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이더군요.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데도 늘 사람들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평범해 보이지만 신기하게도 일과 재물, 그리고 결정적인 행운까지 따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들에게서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영상의 끝부분에서 그 비밀을 더 깊이 파헤쳐 볼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실마리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서 발견한 단 하나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침착함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돈, 그리고 운이라는 것은 결국 고요하고 정돈된 공간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래전 오사카 센바에 별다른 특징 없는 작은 찻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간판조차 없는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모습에 호기심이 생겨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이유를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깊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지루하거나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죠. 정갈하게 닦인 기둥과 여주인의 단정한 글씨는 마치 이곳이 얼마나 안심할 수 있는 곳인지를 조용히 속삭이는 듯한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그곳의 손님들 역시 저마다 차분히 숨을 고르며 고요하게 차를 음미하고 있었죠. 아, 바로 이것이구나. 사람도 재물도 결국 이러한 고요함과 정돈된 기운을 찾아 모여드는 것이구나 하고 깊이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시끄럽게 흙을 파헤치는 곳에서는 결코 튼튼한 뿌리가 자라날 수 없습니다. 먼저 당신의 주변과 마음을 차분하게 정돈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책상 위를 깨끗이 정리하거나 하루를 시작하며 깊은 숨을 한번 내쉬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차분히 정돈된 마음에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수한 마음입니다. 제가 지켜본 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은 단순히 언변이 뛰어나거나 머리 회전이 빠른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묵묵히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과오를 발견했을 때 미안하다, 깨끗하게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진솔함이야말로 나라는 작은 그릇을 비워내고 타인의 지혜와 경험이라는 더 큰 가치를 담아내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마음이 단단한 갑옷을 둘러버리면 그 어떤 값진 조언이나 교훈도 그저 튕겨나갈 뿐입니다. 순수하게 배우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것, 이 당연한 일을 해내는 사람의 주위에는 이 사람에게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신뢰의 토양이 끝없이 깊고 단단하게 다져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풍요로운 토양 위에서 사람과 재물이라는 풍성한 열매가 저절로 열리게 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돈하고 진솔하게 살기로 마음먹었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시선이 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에는 어떤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까?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사소한 약속조차 가볍게 여기는 사람, 태연하게 거짓을 말하는 사람. 신기하게도 이런 이들의 주변에는 좋은 운이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함께 무거워지지 않던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운 역시 그런 탁한 기운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이들일수록 이런 부정적인 기운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이는 결코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운을 지키기 위한 어쩌면 필사적인 자기방어에 가까운 지혜인 것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는가? 나는 이 사람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돌아볼 용기를 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부는 바람의 방향은 극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이라는 나무의 가지를 스스로의 손으로 붙잡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운이라는 것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인생의 구활이 운에 의해 좌우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나머지 일을, 즉 가지를 어느 방향으로 꺾을 것인가 하는 우리의 선택이 그 거대한 구활의 물줄기를 결국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운이란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대상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부단히 연마하고 가꾸어 나가는 기술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여정의 첫걸음은 자기 자신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믿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제 곁의 인재들에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자네는 스스로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는가? 이 질문은 결코 그 사람의 능력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수많은 역경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지켜왔는지, 즉 그의 영혼이 지닌 근본적인 자세를 들여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스스로를 운이 나쁘다고 한탄하는 사람은 모처럼 찾아온 절호의 기회 앞에서도 어차피 잘 안 될 거야 라며 스스로 발을 빼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을 운이 좋은 사람이라 굳게 믿는 사람은 그 어떤 불행한 사건 속에서도 반드시 배움의 조각과 감사의 이유를 찾아냅니다. 바로 그 자세가 더 큰 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작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뀔 리가 있나라며 비웃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은 당신 마음의 형태를 빚어내는 조각칼과도 같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나는 운이 좋다라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그 작은 속삭임이 굳게 닫혀있던 당신 마음의 빗장을 서서히 열어젖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일부터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제가 평생에 걸쳐 찾아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매일 아주 사소한 자기 주장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이 차를 마시고 싶군. 그 약속은 내키지 않으니 거절해야겠다. 혹은 이 예견만큼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처럼 지극히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랜 세월 당신을 올가매던 사양이라는 견고한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멈춰있던 운의 물줄기는 분명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실로 예민한 생명체와 같아서 이 사람이 과연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자신의 진심에 따라 솔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운은 당신 곁에 든든한 아군으로 나타나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타, 위타, 즉 타인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베풀 때 비로소 당신의
생명력을 얻고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거창하게 가진 것을 전부 기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후배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지혜를 나눠주는 것, 곤경에 처한 이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리고 아무리 작은 도움이라도 받았다면 진심을 다해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 돈과 지혜, 그리고 감사. 이 세 가지를 매일 세상과 나누는 행위는 돌고 돌아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발견한 세상 최고의 투자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운이란 특정 행동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 방식이 빚어내는 결과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에 서 있는지, 바로 그것이 모든 운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쓰는 것을 멈추십시오. 때로는 오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에서 진정한 보상을 받는 법입니다. 당신이 그 지긋지긋한 사양을 내려놓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인생의 흐름은 극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으로 살겠다는 굳은 각오 속에는 운명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힘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조금 더 당신의 뜻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더 온전하게 당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이기심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져가는 당신 자신을 구원하는 가장 용감한 행위입니다. 그 지나친 배려라는 이름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을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진짜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운명의 신은 당신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실로 오랫동안 기다려 왔을 테니까요.